생각해 보세요. 그 중심상권 은행들이 들어가 있고 그 자리를 서로 확보하려고 위해서 계약 기간이 좀 장기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은행은 줄이고 싶은데 은행은 줄어도 은행 점포는 빨리빨리 못 빼요. 못 빼니까 은행들 요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시 재임대 주고 월세 회수하려고. 왜? 계약 기간 동안은 월세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쇼핑몰 매장 자꾸 만들고 언제까지요? 내방 고객인 중장년 노인층이 줄어들 때까지. 저는 실제로 작년에 은행 한 번 갔습니다. 한 번. 대출권 상담하러. 올해는요. 아직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가 지금 머리 깎으면요. 핸드폰으로 결제합니다. 사무실에요. 직원이요. 아들 데리고 왔어요. 아들을 데려왔길래 제 그냥 과거 생각으로 얘 아들 꼬맹이한테요. 용돈 10,000원 주려고 지갑을 꺼냈는데 지갑에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없어. 이제 앞으로 꼬마들 용돈 주려면요. 카카오톡으로 주게 생겼어요.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충청도 이 지역에서요, 여러분 사시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가장 중심 상권, 교통 많고 사람들 많고 편리한 그 지역에서 은행들이 만약에 빈 점포로 나오게 되면 10년 안에 그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뭐 들어가면 좋겠어요? 조금 이따 끝날 때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의 융합 빅데이터 창의 설명했고, 그럼 융합은요? 융합은 얼마나, 대한민국은 태생이 융합인 것 같아. 어떤 꼬맹이들요, 콩 바꾸면요, 콩 다 골라내고 밥만 먹어. 이제 가족들 입맛대로 밥해 먹는 시대. 극한지구에서 뭐 팔아요? 치킨 파는데요, 치킨을 갈비 양념에 버무려서 팔아요. 이거 보고 느끼는 친구들은요, 바로 제품 만들어. 이딴 식으로 해요. 빠르죠, 이 친구들은요. 오늘 댁에 돌아가셨어요. 저녁에요. TV 리모컨 가지고 채널 막 돌려보십시오. 방송 프로그램끼리 지들끼리 막 융합되고 있어요. 어떻게 융합되냐? 이제요, 이 뚱뚱한 녀석들이 자인님 밥까지 뺏어버려 간대. 이 자식들이 먹다 아주 이제는 MBC 유산슬이 KBS, SBS 다 나가죠. EBS 팽수, KBS, MBC, SBS 다 나가죠. 2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MBC 소속은 MBC만 출연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방송사 간의 경계도 무너지고 서로 융합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든지 융합 가능한 시대. 이건 마음에 드세요? 제코와 콩나물? 이런 건 마음에 안 드세요? 네이버 보십시오. 네이버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뭐예요? 얘는 카카오 캐릭터예요. 웃기죠? 네이버에서 카카오 캐릭터를 팔고 있어요. 과거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 것만 파는 거지. 이 경계선들, 기업 간의 경계선들도 지금 무너지고 서로 융합되고 있다. 이런 건 어떠세요? 요건 뭐냐? 이렇게 차고 다녀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내리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피면요. 킥보드 돼. 쌩쌩 몰고 가면 돼요. 이거는요. 뭐겠습니까? 아, 요거 빨래폰 같은데. 여기 물 떠서 여기서 빨래 할까요? 이건 뭐냐? 코로나 이후 청결한 여성분들, 남들이 여기 앉았던데 앉기 싫은가 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융합 가능한 시대. 자, 이거는 귀걸이에요. 무슨 귀걸이냐? 너구리 귀걸이, 너구리 라면발, 짜파게티 귀걸이, 짜파게티 라면발. 마음에 드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거 공짜로 줘도 못 하더라고. 어떤 애들은 돈 주고 사는데. 여기 남성분들요, 기념으로 이거 하나 사서요, 사모님께 한번 갖다 드려 보십시오. 아마 내일 아침 안 줄 거야. 자, 제가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융합형 인재라는 걸 바로 증명해 볼게요.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 너구리 귀걸이 봤어요. 짜파게티 귀걸이 봤어요. 그리고 영화 기생충 봤어. 그럼 이 다음에 무슨 귀걸이? 짜파구리 귀걸이. 앞에 단서가 있고 그 다음 단서를 봤기 때문에 다음 단서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미래는 그렇게 예측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잖아. 융합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이고요. 이런 모임 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 앞에 있는, 앞단에 있는 데이터를 쌓아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세미나들이 필요한 것들이고. 안젤리나 졸리 입술이요, 도톰하고 섹시하고 되게 예쁘대요. 그 안젤리나 졸리 입술 만들어주는 기계예요. 이게 좀 단점이 있어. 남자친구 만나기 2시간 전부터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남자친구 너무 오래 만나면 안 돼. 중간에 화장실 가서 한 번 좀 더 하고 와요. 한 번 더. 조금 단점. 자, 그러면
그 바뀌는 눈, 어떤 식으로?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지 가장 쉬운 샘플. 유병재 그리기 대회.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림 그리기 대회. 그럼 그림 잘 그려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 내 미대생들이 상 싹쓸이 하겠지.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세상은요, 이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평생을 그림 한번 그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철학가가, 공대생들이 이 나라 모든 미대생을 다 제껴버리고 최우수상 받아지. 전공의 경계선이 무너져야지. 유병재는 집으로 이런 얘기해요. 나는 노란색이야. 그 중에서 이빨이 제일 노래. 그리고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이 친구 정말 똑똑한 놈이에요. 왜? 방송에 나와서 자기 입으로 자기 이빨 노랗다고 그렇게 두들고 돌아다니니까 최근에 이 친구 칫솔 회사하고 광고 계약 맺었어요. 진짜 머리 좋은 놈. 자, 이날 유병재 그리기 대회 대상. 여러분 생각 맞아요. 이거 미대생이에요. 미대생 하면 이렇게 못 그려요. 그런데 핵심 있어요. 핵심. 이빨 무슨 색이요? 불 끄면요, 이빨이 샛노란색이에요. 이건 하얀색이고. 만약에 이날 이 그림요, 이빨 하얗게 그렸으면 대상 못 받아요. 이날 출품한 작품들은요, 다 이딴 식이야. 똑같이 생겼어. 얘들요, 완전 사진처럼 그려 제껴. 이렇게 그려 제끼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가서 어떻게 상을 받냐고. 아까 제 방구 팬티 보셨잖아. 그렇게 그려서 여기 가서 어떻게 상을 받아요? 자, 그러나 10년 안에 세상은 바뀌어요. 이날 유병재 그리기 대회 최우수상. 자, 여기서 이 정도 못 그리실 분 다 그릴 수 있죠. 이날 얘가 작품 2개 출품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거예요. 검은 테두리는 뭐냐? 수염이야. 노란 건 이빨이고. 핵심이 뭔지를 한 번에 이해하고 그 핵심을 단 한 장으로 표현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미대생, 서울대, 홍대를 포함해서 이 나라 모든 미대생을 다 제껴내셨다. 그리고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대답을 객관적으로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2세와 3세들,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2세와 3세들이 25살 넘어서 앞으로 10년 뒤에 대한민국에서요, 앞으로 10년 뒤 대한민국,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애들이 몸값이 비쌀까? 이 노란색 그리는 애들이 몸값이 비쌀까? 누가 비쌀 것 같아요? 정답은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똑같은 건요, 기계가 하는 거예요. 이제 알파고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똑같은 걸 하는 사람들은 환호받지 못할 거야. 왜? 그건 기계가 하는 거니까. 그 인간적인 생각, 기술을 토대로, 기술을 뛰어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요,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자, 그럼 그런 시대 때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샘플. 마이는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알리바바에서 물건 사보신 분? 알리바바에서. 대한민국에서 쿠팡, 티켓몬스터, 옥션, 지마켓 이런 데서 물건 사보신 분? 대한민국에서 물건 사면요, 2만원 밑으로 택배비 얼마예요? 2만원 밑으로. 평균 2,500원. 2만원 밑으로요. 저 중국 알리바바 테스트 하려고 딱 물건 2번 사봤어요. 한 번은 900원짜리 볼펜, 한 번은 500원짜리 콘센트. 900원짜리, 500원짜리 샀어요. 딱 2번. 그런데 중국에서요,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우리 집까지 갖다 주는데 500원짜리 갖다 주는데 택배비 얼마요? 중국에서 한국 우리 집까지 택배비 무료. 900원짜리 택배비 무료. 이해가 되세요? 앞으로요, 이런 미친 짓 같은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따라잡으실 겁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혹시 안 해보신 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원리에 대해서 안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오늘 집에 가셔서요, 쟤들이 어떻게 중국에서 한국 그 사람 집까지 택배비 없이 보낼 수 있는지 한번 인터넷에 찾아서 공부 좀 해보십시오. 공부하고요, 느끼세요. 뭘 느껴야 되느냐? 쟤들이 우리한테 공짜로 보낼 수 있으면 우리도 중국에 보낼 수 있잖아. 똑같은 원리로. 그럼 중국은 땅덩어리가 50배 이상 넓은데 50배 더 팔 수 있겠네. 개념이 깨져야 돼. 그리고 이 마인이 이딴 소리 했어요. 뭔 소리 했냐?
중국 15억 중국 모든 가정에 냉장고 없어버리겠대요. 미친놈이지 저놈이 아주요. 마윈은 이런 말 해요. 힘들게 기름값 써가면서 자가용 타고 마트 가서 카트 끌고 돌아다니면서 물건 사가지고 그 박스에 들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냉장고에 물건 집어넣고 전기세 내면서 살지마. 내가 뭐든지 다 갖다 줄게. 이게 마윈의 정책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윈의 내세운 정책이요. 신유통시장. 신유통은 뭐냐? 빅데이터, 인공지능, 온라인, 오프라인, 물류가 모든 게 결합된 거예요.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대한민국 마켓 컬리 새벽 배송. 마윈 들으면요 되게 웃겨요. 이 작은 나라에서 무슨 새벽 배송. 중국 전역에서 30분 안에 끝낸다는데. 생각이 다른 거죠. 자, 마윈이 치고 나가니까 대한민국 따라해요. 앞으로 대한민국들 몇 년 안에요. 대기업들 다 이제 배달 시작합니다. 음식 배달. 그 중에 제일 먼저 치고 나간 게 어디냐? 쿠팡. 그럼 쿠팡은요, 왜 마윈, 알리바바처럼 음식 배달하겠다고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쿠팡 최대 투자자 누굽니까? 손정희. 알리바바 최대 투자자 누구예요? 손정희. 손정희 회장은요, 알리바바 투자해서 대박 난 거야. 대박 났어요. 한국의 알리바바 같은 데 투자해서 돈 벌겠다라고 해서 쿠팡에 3조 5천억을 집어넣은 거고, 그리고 알리바바 배달하기 시작하니까 쿠팡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문하는 거예요. 투자자니까 준비해. 이렇게 해서 쿠팡 음식 배달하겠다고 나왔는데, 언론이요, 신문기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대기업이 할 게 있고 중소기업이 할 게 자영업자가 할 게 있어. 그런데 쿠팡 너희는 쇼핑몰 회사인데 니들이 왜 음식 배달하냐고. 신문 언론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쿠팡이 답변해야 됩니다. 답변 잘못하면 이사 못해요. 그런데 쿠팡 답변 진짜 잘했어. 이렇게 답변했어요. 앞으로 2030년에는 식사 80% 이상이 식당 공유 주방에서 조리된 밥을 먹을 것이다. 집에서 부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10년, 20년 뒤에 너희 집에 아직도 주방 있어? 말 안 됐죠. 예측하는 거예요. 자, 1인 가구 10년 안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1인 가구는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데 내가 한 끼 해먹기 위해서 재료 사다가 해먹는 게 쌉니까? 한 끼 사먹는 게 쌉니까? 가성비 따져요. 사먹기 귀찮으면 배달하겠지. 30분 안에 배달 오니까. 그리고 지금 20, 30대 결혼해서요, 둘이 맞벌이해서 집 하나 사기도 힘들어요. 앞으로 1인 가구는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 환경이 넓을 수가 없어요. 혼자 벌어서 혼자 살기 때문에 그 작은 주거 공간에서 부엌을 없애버린다. 공간 활용을 얼마나 넓게 하나. 특히 미국 뉴욕 이런 뉴스 발표했죠. 2030년에는 세계인들이 대부분 집에서 요리하지 않고 배달 앱을 통해서 식사를 해결할 것이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분위기가 트렌드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마윈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 30분 안에 배달해야 된다. 그럼 내가 배달원이야. 배달원인데 주문이요. 피자, 치킨, 짜장면. 그럼 저는 몇 군데 가야 됩니까? 식당을. 배달 가는 시간보다 식당 찾아다니는 시간이 더 걸리겠어. 그래서 30분 안에 배달을 끝내려면요. 앞으로 공유 주방이 확산될 거예요. 공유 주방은요. 이만한 공간이면요. 이쪽에 한 줄 넣고 가운데 두 줄 넣고 끝에 한 줄 넣고 주방만요. 주방 하나가 개인 사업자고 주방 하나가요. 한 개의 요리사예요. 여기 한 군데 들어오면요. 여기 한 20개는 들어가겠네. 배달원, 저 같은 만약에 제가 배달원이다. 여기 하나만 오면요. 피자, 치킨, 짜장면 할 것도 없어요. 20가지 음식을 여기 한꺼번에 가져가는 거지. 30분 아니라 20분 안에도 배달하겠네. 그리고 지금까지 배달은요. 소비자들이 불안한 게 있어요. 뭐냐? 위생을 모르겠어.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배달만 전문하는 뒷골목에 있는 식당들 한번 보십시오. 위생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요, 공유주방은요, 카메라 달리고 24시간 확인하고 소비자가 눈으로 봐요. 청결함을. 자. 그래서 공유주방이 뜨겠다고 얘기했고, 이 사람이요, 그 뜨겠다라는 공유주방을 하고 싶은 거야. 우버 창업자예요. 우버에서 돈 많이 받았어요. 아까 그 우버 말씀드렸던. 그 우버에서 번 돈 가지고 공유주방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테스트 기지를요, 한국에 만들었어요. 왜 한국에서 하느냐? 대한민국 인터넷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배달의 민족, 배달 잘 돼 있어요. 테스트를 여기서 해서 성공하면요, 외국에 가져갈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요,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럼 공유주방은요, 공간도 넓어야 되고, 쉽게 찾아오려면 위치도 좋아야 되고, 시내 중심에 있어야 되고, 지역의 사무실 밀집지 지역들, 소비자들이 많아야 되고, 그렇게 이 사업의 핵심은요, 공유주방의 핵심은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이런 좋은 자리에 빈 공간 어디서 나와요? 앞으로 은행 빈자리. 저는 예측하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 20년간 이런 식의 예측을 하고 다녔는데 그 중에 80%는 현실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제 예측이 맞아떨어진다고 하면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지역에 그 중심 상권에 가장 한복판에 있는 은행 자리가 공유 주방으로 나오면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은행에 와서 미팅하고 만나고요, 반갑다고 인사하고 거기서 근처에서 커피 먹고 근처에서 밥 먹었어요. 그런데 은행이 공유 주방으로 바뀌어버리면 은행이 있던 그 중심 상권에 은행 근처에 있던 작은 식당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엄청난 상권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네, 그렇게 할게요. 영국의 백종원 같은 친구예요. 제이미 올리버. 이 친구가 파산했는데 이유가 뭐냐? 백종원처럼 요리 프로그램 만들고 식당 체인 많아요. 그런데 파산했어. 이유가 뭐냐? 혼밥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트렌드예요. 그리고 원래 2020년 1월달 코로나 나기 전에 1월달요. 20대 설문조사 했어요. 이 친구들은요. 카페 가서요. 알바 얼굴 쳐다보고 말하기도 싫대. 얘들은 커피 주문을 어떡합니까? 커피숍 50m, 100m 전에 오면서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와가지고요. 말도 안 걸어. 집 번호 보고 찾아가지고 그냥 가기만 해. 코로나 전이에요. 그러나 코로나 2월달부터 뜨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3월달부터 애들 계약도 못해. 동창생 친구들 얼굴도 몰라. 이러한 트렌드와 현상은요. 계속 변화될 거예요. 자, 페이스북 발표했죠. 5년에서 10년 내 직원 절반은 재택근무된다. 그러면 사무실 밀집 지역에 절반이 안 나오면 그 지역의 상권과 사무실 임대료는 또 어떻게 될까? 에이, 저건 미국 얘기지. 아니에요. 대한민국 보세요. SKT 그냥 집 근처서 일하래요. 제 후배가요. 서울 강남 포스코 건물에 거기서 근무했었어요. 포스코 건물에 있는 모든 계열사가 인천 송도로 이사 갔습니다. 이 친구 출근하는데요. 하루에 왕복 4시간 걸려요. 4시간. 집에서 매일 6시 전에 출근해야 돼요. 하루 이틀이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포스코도 이런 식으로 정책 바꾸면 절반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이러한 변화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포럼, 이런 과정들 통해서요. 새로운 트렌드를 읽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 10분 남았는데 이런 말 하는 제가 누군지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도대체 어떤 놈인지. 아까 그거 말고 그림 그린다고 했는데 도대체 뭔 그림을 그리는지 샘플만 보여주고 마실게요. 50분까지라고. 50분까지라고 그랬잖아. 아니, 맞나요? 그래서 50분까지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보면서요. 예. 그럼 제 그림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놈인지 좀 설명 좀 하려고. 컴퓨터 마우스로 그림 제가 이렇게 그려요. 집에서요. 변화가 두려워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스스로 올가며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 자, 컴퓨터 마우스로 이거 그리는데 시간 몇 분 걸릴까요? 시간 한 15분 안에 끝나요. 15분 안에. 그런데요, 이 15분짜리 그림을 기업들이 돈 주고 가져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화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분 나쁘고 찝찝하고 우울하더라고. 근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게 답답해서 그날 저녁에 그림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오늘 내 가슴에 환풍기 하나 달았습니다. 응머리지고 밑바닥에 숨겨둬도 모든 분노를 뿜어냅니다. 여러분도 환풍기 하나 달아보세요. 이 그림은 시간 몇 분 걸릴까요? 이게 아까 그 그림보다 선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요거는 한 20분 정도 걸려요. 하이투자증권 직원들 교육하는데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물고기는 눈꺼풀이 없다. 그래서 눈 감지 않는다. 평생토록 눈 감지 않는 이 물고기 내 가슴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그리고 여러분 직원들 가슴 속에 한 마리씩 키워보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눈 감지 않는 그 물고기 내 가슴에 한 마리씩 키워보자. 뭐 이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릴 때요, 그리기 귀찮아서 물고기 한 마리 그리고 이거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이 물고기 다시 줄여서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이날 제가 그린 그림은 이 물고기랑 사람 테두리밖에 없어요. 집에서 제가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게, 마우스로 그림 그리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게 사람 테두리입니다. 이 사람 테두리 그릴 때요, 저 매끈하게 그리고 싶어. 매끈하게. 오늘 마우스로 한번 해보세요. 매끈하게 되나? 근데 웃기죠? 이 장난 같은 그림들을
돈 주고 가져가요. 서울시도 그림을 그려줬고요. CJ그룹도 그림을, 이거는 서울시예요. CJ그룹도 그림 그려줬고, 재능교육도 그림 그려줬고, 그래서 이 땅에 대한민국의 웬만한 것들은 제 그림을 다 가져간 거예요. 또 다른 그림. 부산에서요, 강의 끝나고 KTX 타고 서울 올라오고 있는데 현대그룹에서 전화 왔어요. 오늘 오후 4시에 현대그룹 사보 인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안 보냈대요. 깜빡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어긴 건 아니죠. 4시까지 보내면 되잖아. 문제는 제가 기차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4시까지 보내야 되는데 서울역은 다 와가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서울역 가기 전에 이런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투명인간 그리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서울역에서 내려서 가산역 저희 사무실까지 얼마 안 걸립니다. 사무실 가자마자 4시까지 보내야 되니까 제가 투명인간을요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쿵쿵쿵쿵 툭. 그리고 밑에 적어놨습니다. 이 소리는 투명인간이 뛰어가다가 유리문에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항상 나보다 강한 상대가 있음을 잊지 맙시다. 이렇게 보내놨더니 현대그룹에서 전화 왔어요. 그림이 마음에 든대. 웃기죠? 유병재 그리기 노란색 웃기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차 산업 이후의 세상은요 똑같거나 스킬, 기술적인 일은요 이제 알파고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기계들이 잘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똑같은 것에 환호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그 인간적인 생각을 하려면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의 핵심 3가지, 창의, 융합, 빅데이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빅데이터. 데이터 있는 만큼 눈에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보고 싶다, 보기 싫다,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 1회잖아요. 오늘 여기 와서 아침에 피곤한데 상관없어요. 오셔도 여기 와서 주무셔도 돼요. 그렇지만 눈 감고 있어도 뭐 들리는 건 하나 있잖아. 쓸데없는 것 같지만요. 그렇게 쌓이진 데이터조차도 시간이 지나죠. 여러분의 눈을 바꿔줍니다. 이 세상에는요. 쓸데없는 경험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 이러한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똑같은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바뀌는 순간 정답이 달라집니다. 그 바뀐 정답으로 대한민국과 충청도의 새로운 미래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Thank you.